안녕하세요. 고고TV 이여명입니다. 한국이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논쟁이 심각한데 말이죠. 결론 내드릴게요. 물가는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간 게 두 달이지만은 한국의 모든 전체적인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제가 보면은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생활 전문가인데 디플레이션 맞아요. 그래 언론에서는 한국이 디플레이션을 가고 있고 현재 왔다 그러면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원이 극구 부인하고 있죠. 제가 전번에 한국에 디플레이션 공포라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잘 돌아가다가 며칠 있다 광고 금지를 붙더라고요. 또 아래 공포라고도 찍었어요. 리세션. 그건 한 10만, 한 2만 명대에서 내가 찍은 건데 구독자 2만 명대에서 10만 올라가다가 그것도 광고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동영상을 찍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이 광고 금지를 시켜버려요. 이게 심각한 그 언론 탄압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며칠 전부터 우리 한국의 9월 물가가 마이너스 0.5%로 떨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디플레이션 논쟁이 다시 붙었어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을 생활에 미칩니다. 그 원리는 간단해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면 말이죠. 당장은 좋아요. 일반 국민들이 당장은 물가 싸게 사니까. 그런데 물가가 싸게 사면은 말이죠. 기업이 생산을 줄여버려요. 그죠? 안 팔리는데 싼 가격에 팔 수는 없잖아. 그럼 생산을 줄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고용을 감소시키죠. 근로자들을 갖다가 잘라야 됩니다. 물건을 생산 안 하는데 근로자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럼 근로자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존의 근로자 임금을 갖다가 기업이 이익이 안 나니까 감소시키죠. 임금을 갖다 깎아버리죠. 그러면은 다시 소비자 우리 그 월급 받는 입장이나 여기서 보면은 월급이 깎이니까 또 소비를 더 줄여버려. 그죠? 그래 자영업자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자영업자들은 사람들이 소비가 없어서 그 음식값을 내려도 사람들이 안 먹어. 그러니까 한나라 경제 정체가 자꾸 후퇴한다는 게 나오죠. 이게 디플레이션의 공포라 그러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온 나라가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물가 상승을 2 내지 3%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고 경제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그렇게 유도했어요. 근데 문재인도 역시 물가 상승률을 유도했죠.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 문재인 2년 반은 왜 안 되고 계속 물가는 안 올라가고 임금만 올라가고 있을까? 이게 말이죠. 거시경제, 미시경제가 전부 다 뒤죽박죽이 가지고 사회주의 정책, 한쪽으로는 사회주의 정책, 한쪽으로는 자본주의 정책을 하니까 거시경제를 갖다 아주 망쳐버린 거죠. 문재인이가. 그만큼 무식하다는 거예요. 경제학 원론이 없어, 원론이. 개념이 없다는 거죠. 문재인과 주사파이들은 남들한테 삑만 뜯어먹고 살다 보니까 경제의 실물 경제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앙을 당하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모두 국민한테 쏟아진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정책을 잘못하고 지들의 아직과 고집과 조국이 저런 걸 갖다가 국력을 낭비하고 있잖아. 조국이 저 2개월 동안 저거 자르면 돼. 지금 뭐라고 지네가 무너지지 않고 지네가 살기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힘든 과정이에요. 이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들어가면 말이죠. 온 나라가 이것만 가지고 몇 달을 떠들어도 정부가 정신을 차릴동 말동해. 근데 이런 것들이 기사 조국 사태에 묻혀버려. 그래야 국정이 지금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디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데 8월에 0.04%가 물가가 하락했죠. 그죠? 근데 9월에는 지금 얼마야 발표하는 거야? 9월 물가는 0.4%가 하락해. 그죠? 그래 8월에 비해서 10배가 더 하락을 하는 거야. 8월에 0.04%가 마이너스였는데 9월에는 마이너스 0.4%야. 10배가 더 하락을 해. 대단한 충격이에요, 이거. 물가가 0비토로 내려간다는 것은 모든 경제가 후퇴한다고 보시면 돼요. 침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이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몇 년이 가야지 디플레다 또는 몇 개월이 가야지 디플레다 이렇게 지금 한은하고 홍남기 기획재정원에서 막고 있어요. 그런 논리로.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작을 하면 몇 개월은 간다는 거죠. 그럼 몇 개월 가면 디플레지. 6개월 이상 가면 디플레. 이건 무조건. 디플레가 한번 들어가면은 경제와 경기 반전이 힘들다는 거예요. 대규모의 토목공사나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는 하지 않고는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이 왜 그래? 지금 내년 예산을 갖다가 60조를 더 늘린다 그러잖아요.
얘네는 애초에 자기들이 물가 정책이나 금리 정책, 거시경제 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누가? 경제개혁원 애들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경제는 좋다, 성장을 한다, 수출은 좋다, 거시경제는 좋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거시경제 딱 좋은 게 하나, 외환보유가 한 4,500불 있다는 거야. 그 외에는 없어. 근데 이제 와서 마이너스 물가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물가는 말이죠.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금리보다. 금리가 조금 내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때까지 국민을 쏘겠다는 거지. 누가? 문재인이 지시에 의해서 홍당기라는 애가 쏘겠다는 거지. 그리고 한국은행 이주율도 쏘겠다는 거지. 그죠? 이거를 내가 원고를 많이 뽑아놨는데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보세요. 홍당기나 이주열이가 2년 반 동안 한 이야기가 뭐야? 그죠? 외부 요인으로 들렸죠? 미중 무역 갈등이 문제다. 세계 경기 침체가 문제다. 그러나 세계 경기 침체는 아직은 안 왔어.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이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야. 하락을 할 것이냐, 정체할 것이냐. 그죠? 아직 안 왔어. 그 전 2년 동안은 솔직히, 전적으로 문재인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있었다. 이런 걸 갖다가 애들이 면피하고 변명을 하고 사기를 쳤던 거죠. 어떻게 쳤어요? 우리나라 그것이 펀더멘탈은 좋다. 금리를 갖다가 올릴지 내릴지 고민하고 있다. 이주열은 맨날 그랬죠. 지금 현재는 뭐 해야 돼? 디플레니까 디플레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디플레니까 금리를 확 낮춰야 돼. 0% 이하로 떨어져야지 이게 정상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없어. 왜? 금리 낮추면 외화가 빠져나갈 것이고. 그죠? 부동산은 또 좀 올라갈 거란 염려가 있고. 이러니까 얘네들 어정부정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홍당기는 엄청나게 거짓말을 많이 했어. 홍당기가 벌써 오른 지가 한 1년은 됐죠. 좀 있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좀 있으면 고용이 좋아질 것이다. 항상 거짓말을 했어. 그 좀 있으면 수출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수출은 요번 달에도 11%가 하락을 하죠. 10개월째 수출이 지금 수직 하강을 하고 있어. 수출이 하강하는 것은 이유가 외부 탓도 있지만은, 국내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 문재인 등산에 못 살겠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빠져나가. 대기업은 더 이상 투자를 안 해. 4차 혁명 같은 거, 또는 중무장대한 뭐 배터리 산업, 뭐 전지 산업 이런 거 말이죠. 휴대폰 산업. 다 외국에 돼버려. 인도에 설치하고 미국에 설치해. 너무 길어졌네요. 자, 이게 간단히 보면 말이죠. 54년 만에 최저 물가예요. 통계 작성은 우리가 1965년부터 했습니다. 왜? 그때 우리나라가 비로소 경제를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때 뭐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어요. 100불. 10만 원이었다고 10만 원. 지금같이 3만 불이 아니라 3천만 원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라의 경제를 갖다가 갖추기 시작한 거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54년 전에 박정희가 처음으로 통계를 작성했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미개국이었다니까. 100불 이하면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다니까. 그걸 일으킨 게 우리란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같은 시청자 같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54년 만에 초유의 물가 상승이, 물가 하락이 와 지금. 물가 하락이 마이너스로 들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경제학자는 이 한국 경제는 끝났다. 디플레이션에 들어간다고 공포에 떠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지금 문재인을 쩝쩝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홍당기나 한국경제 한우는 계속 막고 있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디플레이션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국민들의 지금 실생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가가 떨어진다고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몇 년 있으면 진짜 피폐해져요. 피폐해. 우리 모두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물가가 떨어지면은. 이게 문재인이가 했던 거야. 지금 문재인이가 2년 반 동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여기서 외부적인 충격이 딱 치고 나면은 이제 내년으로 보거든요. 저는 올 연말이나 내년에 아비규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큰일 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은 이게 디플레이션의 초입이다.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 그러는데, 기재부 차관 김용범이라는 애가 나와서 사상천 마이너스 물가 기저효과 영향이다. 디플레는 근거 없다.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디플레이션은 장기간 광범위하게 물가가 하락하는 것인데 연말에 회복할 것이다. 이거를 말을 해. 농산물 유가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쳐서 좀 많이 낮아졌다. 그럼 농산물 하락에 우리는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그랬죠. 이게 변명이라는 거지. 그죠?
농산물 주가가 얼마나 올라? 농산물 그 해봐야 물가 영향이 얼마나 미쳐? 그죠? 농산물은, 농수축산물은 싸져야 되는 게 전 세계가 농수축산물은 싸요. 우리나라보다 싸요. 이런 걸 갖다 변명으로 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 응? 그리고 이게 말이죠. 자꾸 일본식 불황으로 가는 거 일본식 불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이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일본식 불황이랑 다른 겁니다. 일본은 경기 정점을 찍을 때가 있었어. 모든 것이 최악의 인플레, 부동산, 주식 이런 게 말이죠. 경기 정점을 찍을 때가 있었어요. 90년대에. 그런데 87년, 88년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경기 정점을 찍은 적이 없어 아직까지. 7, 80년대 그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의 고도 성장, 그건 경기 정점이 아니에요. 개발도상국은 다 그렇게 성장을 해요. 10%, 12%. 중국 보세요. 인도 보세요. 다 한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정적인 경제로 들어가서 이제 폭등을 해야 돼. 모든 물가가 모든 산업과 막 고용도 막, 완전히 차고 말이지 돈이 시중 막 뿌려지고 그게 해야 되는, 우린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닮아가느냐고 이 언론들은 언론들은 말이 자꾸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2년 반에 이런 추락 상황이 왔다니까 이거는 문재인의 책임이라는 거지. 문재인의 책임. 소주성, 52시간, 대기업, 대기업 뭐 압박하고 민노총 이렇게 쓰고 생산성이 없는 게 민노총 애들이고 노조 애들이란 말이지. 그리고 오만 곳곳에 지금 좌파 애들이 다 박혀 있잖아. 정부, 시민단체, 공기업 모든 곳이. 이것들이 사회적 공산주의로 들어가니까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은 안 되고 물가가 이징으로 가는 거야, 경제적으로. 그게 원인이라니까. 이걸 경제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확 깔아앉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체가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실망을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현 정권에서 비토를 가도 그게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비판을 가도 죽여버리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게 디플레이션 현상이고 이런 게 다 경제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게 경제 문제를 다룰 적에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한 3, 40분은 돼야 돼요. 내가 한 20분, 30분 원고를 뽑았는데 이제 뭐 이거 하다가 말겠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얘네들이 하는 말이 전문가들이 그래요. 경제학자들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안 왔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죠? 문재인발 경제위기라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디플레이션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내가 볼 적엔.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지금 물가 상승 이론들이 심각하다는 거지. 외부적인 요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이거 문재인이가 만들었다는 것이지 저는. 그리고 지금은 현대경제연구원 얘는 친정부예요. 친문인데 얘는 지금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준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준 디플레이션은 또 뭐야 하는 말을 갖다 잘 붙여. 그런데 윤창현 이런 사람들은 지금 또 염려하는 게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 되면 일본형 장기 불황이 한국에 닥칠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없애버리고 재정 통화 정책도 전방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 윤창현 이런 사람이 간혹가다 텔레비로 나와서 말하는 거 뭐 참 점잖은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얘네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홍남기가 모르고 이주일이 모르겠어요? 소주성이 문제가 있고 재정통화 정책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못해? 문재인이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경제정책을 펴려고 그러면 문재인이가 막는 거 아니야. 나라 부채를 늘리라 그러고, 아파트 폭등하니까 금리 올리지 말라 그랬고, 지금은 금리를 내린다 그래도 끼끗하게 0.25% 내렸잖아. 지금 0% 이하로 가야 된다고, 금리도. 화가 납니다. 저는 경제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정치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